순환 출자 이런 거로 가공자본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재벌들의 순환 출자가 생긴 것은 전부 오히려 정부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이 중앙일보를 떼내면서 만들어졌다든지 그래서 순환 출자가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무슨 가공자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순환 출자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또 순환 출자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요타 같은 것도 다 순환 출자하고 있죠. 예. 그건 뭐 미국에도 흔히 많이 있는 거고 미국에는 피라미드 형식 지배구조들이 꽤 상당히 있죠. 뭐 원화경영 미국의 S&P 500대 기업의 약 40% 가까이가 원화기업들입니다. 다 원화들이죠. 월마트 이런 거 원화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뭐 루이비통 이런 거 다 원화기업들입니다. 까르푸 원화기업이고 베텔스만 원화기업이고 BMW도 원화기업입니다. 도요타도 원화기업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지배구조 문제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관념적인 말하자면 탁상공론을 좋아하는 어떤 지배구조 전문 교수들이 앉아서 마치 재벌은 안 된다. 재벌이 왜 부의 상속을 하냐. 원화 경영은 안 된다. 전문 경영인 경영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마치 전문 경영인은 굉장히 경영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원하는 황제 경영이나 하는 듯이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죠. 굉장히 좀 작은 걸 가지고 굉장히 일반화하시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삼성그룹 중소기업에서 그 고용하고 있는 그 고용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삼성그룹에서 대부분 고용하고 있는 건 삼성그룹 내에서의 대기업들을 이제 고용이 말씀하시는 40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다 대기업들에서 고용하는 형태들이 정규직을 고용한 게 아니라 사내하청이라든가 이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다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들은 다 우리 사회가 체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뭐 재벌 기업들이 그렇게 정규직들을 대규모로 고용했다. 그런 것들은 뭐 다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배구조 문제에 있어서는 다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재벌과 같은 기업 집단이 이제 그 지역 집단을 규율하는 그런 법 체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 체계들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제 지주회사 체계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순환 출자를 해가지고 적은 자본으로 이제 가공 자본, 가공 의결권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적은 자본으로 지배하는 이런 시스템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다 이제 지주회사 체계로 이제 많이 가고 있고 뭐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나 이제 이런 몇몇 그룹들이 이제 아직 이런 순환 출자 방식들로 이제 뭐 삼성도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이건 뭐 세계적인 그 추세에도 맞춰서라도 이런 그 순환 출자 방식들은 이제 점점 없애 나가야 되는 것들이 이제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주회사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대부분 지주회사가 이제 기업 집단을 운영하는 방식들을 보게 되면 자회사를 이제 인수할 때 대부분 한 50% 이상의 과반수를 갖도록 합니다. 지배회사, 종속회사라는 개념 자체가 지배회사가 되려면 적어도 과반수는 지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방식들이 뭐 비상장 같은 경우에서는 뭐 40%, 그다음에 상장 같은 경우 한 20%만 이제 지배를 해도 지배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어발식으로 많은 기업들을 지금 지배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을 지배하다 보니까 재벌 집단들이 우리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도 굉장히 높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 중소상인 이런 영역들을 이제 침탈해 가게 되니까 우리 국민 전체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어서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가지고 이 재벌 기업 집단들을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세계적인 추세가 순환 출자 규제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뭐 순환 출자가 됐든 뭐 순환 다른 출자 규제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어디가 있어요? 무슨 학문적인 좀 말씀 듣죠. 논리라든지 그게 무슨 학문적인 관심 때문에 최근에 다시 문제가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요구하는지를 서로 이렇게 공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 1년이죠. 작년 1년 동안 어쨌든 이 재벌 계열사가 한 279개 정도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빼놓고 거의 매일 한 개씩 늘어난 셈이 된 거거든요. 이런 얘기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재벌 계열사 안에 이제 뭐 빵집도 있다고 그러고 뭐 이 자동차 수입 도매상도 있다고 그러고 여기까지 오고 그게 국민들이 이제 불편하게 느끼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러니까 갑자기 사실은 뭐 삼성그룹만 하더라도 이 이명박 정부 이전 정부인 참여정부 시작할 때 계열사가 63개였습니다. 근데 참여정부 끝날 때 59개였죠. 근데 지금 81개로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게 순환 출자를 규제하면 되는 건지, 출자 총액을 제한하면 되는 건지,
어떤 방법이든지 뭔가 조치가 있지 않으면 이게 더 늘어날 거 아니냐 이런 거기 때문에 기업하는 순환 사람 출자를 할 거냐 입장에서는요. 아니면 출자 총액 제한제를 할 거냐 뭘 할 거냐 대안을 얘기를 해야지 그냥 내버려둬야 된다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반론을 일단 김종원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순환출자 끊자 그러잖아요. 원래 순환출자가 만들어진 이유는 순환출자가 그러니까 지주회사 제도가 허용이 됐었더라면 순환출자 지금보다 훨씬 줄었을 겁니다. 왜? 같은 계열사를 두더라도 깨끗하게 그 지주회사 체제로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주회사 금지해놨었잖아요. 원래부터 지주회사는 15년 전이죠. 아니 그거 금지돼 있었어요. 15년 됐습니다 이미 저기 예. 지주회사 풀 자, 지가. 그런데 그죠? 이미 재벌은 그 대기업들은 그 이전에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주회사 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금지된 상태에서 그러면 계열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경영권을 그거는 뭐 그런 식으로 얽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뭐 LG 그룹도 지주회사로 전환됐고 그죠? SK 그룹도 전환됐습니다. 예, 남은 게 몇 개 있는 거죠. 자, 그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헷갈리는 부분이 옛날에는 말이죠 주식 소유 분산하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벌 오너들이 그 설립자들이 자기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걸 정부에서 나서가지고요 70년대부터 억지로 싼 값에 그 주식 공개 모집해가지고 공모주 다 팔았잖아요. 국민주, 공무원주 해가지고 그거 아마 다 기억할 겁니다. 그거 받으신 국민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강제로 주먹 다짐을 해가지고 야 지분 줄여 계속 지분을 줄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분이 1% 5% 이렇게까지 낮아진 겁니다. 원래는 40% 50%짜리를. 그런데 그게 지금 낮아졌더니 그럼 어떻게 되냐. 야 지분 그것도 1% 5% 가지고 어떻게 99%를 그러면 지배를 하냐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번에 이렇게 가면 다음엔 또 안 바뀔까.